민간 첫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14일 강원도 체육회장을 시작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치러집니다. 체육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첫 선거부터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지역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론화 기구를 통해 원점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고온의 포근한 날씨 속에 얼음 낚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에 도를 넘으며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사랑의 온도탑이 70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연탄은행과 구세군, 자선 냄비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맡아왔던 도시군 체육회 수장을 체육인들이 직접 뽑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 오후에야 후보자 정견 발표 자리가 마련되고 후보 난립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요. 최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초대 민간 강원도 체육회장에는 기호 1번 양희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양희구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 316명 중에 120표를 얻어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도내 15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15일 진행되며 2월 18일 정선고를 끝으로 도내 체육회장은 모두 결정됩니다. 체육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번 선거는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후보자가 처음 유권자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정견 발표는 선거 당일에야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됐지만 정견 발표는 오후 2시에 진행돼 유권자들은 정견 발표도 듣지 못하고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투표가 80%가 되는데 누구한테 정견 발표하는 건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난립한 후보자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민간 체육회장에는 체육인 단합을 위해 단수 후보 추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도 전체 경쟁률은 2.7대 1에 강릉과 속초 등 높은 곳은 5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체육회장은 각 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체육회 운영과 가맹단체 지원금 등 예산을 결정하며 체육회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이번 선거가 첫 선거인 만큼 불거졌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선거 관리 문제가 의회에서 제대로 정립이 되고 선거법이 완전히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가운데서 선거가 치러졌으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이번 선거로 선출된 회장은 3년만 직을 수행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도시군 체육회장은 선거 후 당선증을 바로 교부받고 16일부터 공식 업무를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얼음판 위에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얼음 낚시가 인기입니다. 올해는 이상고온의 포근한 날씨에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부 낚시꾼들은 얼음판이 얇아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고 얼음 위에서 불을 피우기까지 하는 등 안전 불감의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의 한 호숫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옷차림의 사람들이 얼음판 위 곳곳에 둘러앉아 낚시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이상고온의 포근한 날씨로 이곳 얼음판의 두께는 10cm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인 2~3명이 모여 있어도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쩍소리를 내며 얼음판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도 곳곳에서 들리지만 낚시꾼들은 떠날 생각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할까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나요? 그럼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얼음이 짝짝짝 소리가 나요. 네. 그건 서로 얼음과 얼음이 땡기는 소리라고. 이 정도 두께면 뭐. 안전불감의 일부 낚시꾼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과감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견디기 위해 얼음판 위에 텐트를 치고 난로와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기까지 합니다. 얼음이 불과 10cm 정도밖에 얼지 않은 작은 얼음 낚시터 바로 옆에서는 대형 트럭이 공사를 위해
돌과 흙 등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판 위의 낚시객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빙어를 잡기 위한 욕심에 곳곳에 걸려있는 출입금지 현수막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심이 깊어 얼음 두께가 더 얇은 물과 얼음의 경계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명당으로 인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낚시꾼의 이 같은 무분별한 행동이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들어가는 곳과 얼음 낚시를 하는 곳이 두께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20cm 이상 두께를 확인하시고 또 언제 얼음이 깨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혼자 얼음 낚시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행동, 안전불감의 위험한 손맛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주 강원 전역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축제는 일부가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온 추위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날씨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속초 엑스포장에 소규모 눈썰 매장이 설치됐습니다. 눈썰매를 타고 흰눈이를 질주하는 아이들은 추위도 잊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잘 안 왔는데 여기서 썰매를 탈 수 있어서 좋아요. 속초시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린 지난 7일과 8일에는 운영이 중단됐고 최근 찾아온 한파로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최소 이제 영하 2도 정도 돼야 이제 눈을 만들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중단했고요. 그리고 어제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장하게 됐습니다.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았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영서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령됐고 겨울다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약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철원과 화천 등 강원 일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7도로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5일 새벽부터 동해안 북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추운 날씨에 눈까지 예보된 만큼 시설물 관리와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인제군 서화면 일대에 반달가슴곰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제 주민들로 구성된 걷는길 모임인 인제천리길은 지난해 1월 서화면 대암산과 향로봉 자락에서 반달가슴곰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반달가슴곰 보건센터 등의 분석 결과 150kg 정도의 어미와 새끼, 순놈 등 최소 3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제군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야생 멧돼지 포획이 멸종위기의 반달가슴곰 서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포획단의 주의를 당부하고 반달가슴곰 서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달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산됐는데요. 최근에는 강원도 의회와 주민들 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전은 정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성과 평창, 홍천 등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5개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사업 전면 백지화. 생존권과 생활권,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가 아닌 명백한 백지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홍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부구간 7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 주민들은 공론화 기구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나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기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전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논의 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도의회 본회의에서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 한전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그 같이 그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같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할 이런 기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과 이에 따른 발전소 건립 사업과 연계된 국책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춰 입지선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업 전면 백지화와 계획에 따른 국책 사업이라는 입장이 맞서면서 주민과 한전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들의 나눔 온도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강원도 사랑의 온도가 70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연탄은행과 구석군 자선냄비까지 예년에 비해 모금액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웃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중앙로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사랑의 온도는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모금액에 따라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65억여 원. 목표인 102억 8천여만 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캠페인 마감까지는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설 연휴를 비롯한 휴일을 빼면 모금이 가능한 날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동모금회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올해 사랑의 온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춘천 연탄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확한 기부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에 비해 30% 정도 모금이 줄었습니다. 지금 12월 연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30% 정도는 그 정도는 조금 체감적인 거고요. 경기가 이제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고 기관에서도 이제 조금 줄여서 후원하시기도 하고 개인들도 중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3년 전 장당 500원이었던 연탄 가격이 현재 800원까지 오르면서 연탄은행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배달한 연탄 배달량도 1년 전보다 3만 장 넘게 줄었습니다. 다행히도 포근한 날씨로 연탄 사용량이 줄어들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구세군이 한 달 동안 모금 활동을 벌이는 자선냄비도 5,500여만 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인데 모금 활동에서 발생한 잦은 잡음도 기부 심리 위축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도내에서 산불과 태풍 피해 등 각종 재난이 잇따르면서 모금 활동이 집중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정기부단체들의 비위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저하됐고 그로 인해서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도 자동적으로 적어졌습니다. 고성 산불처럼 재난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난재해를 통해서 기부에 참여한 분들이 다시 한번 겨울에 온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기부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도내 기부 온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온정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가 202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물가 상승과 경상비 비중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0년 연속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학부와 대학원 입학금 모두를 폐지했습니다.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로 한 학기 등록금 평균 금액은 213만 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총회가 14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1박 2일로 열리는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도의원들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의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도의회는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정상 추진 촉구 등 2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다음 달 11일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올해 처음 개원합니다. 토지문화재단은 오는 31일까지 토지문화관 창작실에서 작품 활동을 할 국내외 문인과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문인들에게는 최대 3개월, 나머지 예술인들에게는 최대 2개월까지 원주에 있는 창작실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토지문화재단은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하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문인 52명과 예술인 18명, 해외 작가 9명에게 창작실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게 사전 탐방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원도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하는 18세 이상의 타시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릉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숙박부터 지역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전입신고를 할 때 귀농인 정착지원금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강릉에서의 한 달 살기, 이번 기회에 상상만 했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양양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나섭니다. 양양군은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모두 올해 1,300여 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선정된 분은 오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월 30시간 이상 근무를 통해 한 달에 최대 27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먹이를 찾아서 농가 인근까지 내려오는 야생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14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이 논이나 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기와 철선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건데요.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겨울은 야생동물 피해 없이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 역할을 하는 비상구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평창소방서가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잠긴 비상구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숙박시설이나 복합건축물 등의 비상구가 잠겨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문 비상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막아두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또 다른 즐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봅슬레이입니다. 높이 16m, 길이 42m로 국내 실외 봅슬레이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최근 화천군이 산천어 봅슬레이를 SNS에 통해서 공개했는데 댓글이 무려 4,800여 개가 달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봅슬레이는 오는 27일 축제 개막과 동시에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가서 산천어만 잡지 마시고 봅슬레이도 타면서 스릴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강원도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요일 아침까지 영하권 아침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